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밤 9시까지 이미 7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신규 환자가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며 오미크론 유행 때와 같은 폭증세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보다 4차 백신 접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유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사태의 핵심을 외면한 채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와 함께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현상이 20,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불러일으킨 건 온라인 공간에 여과 없이 올라온 고인에 대한 모욕과 비난을 담은 게시글인데요. 사건을 희화화하는 게시글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이 문제다라는 댓글도 달렸다고 합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가 13년간 이름을 걸고 진행해온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재작년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비원 폭언 폭행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6%를 넘는 것도 나왔는데 평균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오르면 190만 명이 위기에 빠질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생애 첫 집을 장만한 사람이 지난 2012년 수준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16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4도, 서울은 30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과 경북 산지 등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